구독, 과 좋아요, 네, 해주세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저... 안녕하세요. 저희가 야구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진행을 맡은 기다인이고요. 네, 저는 김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워지는 날씨만큼 야구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역대 최소 경기 500만 관중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KBO 올스타전도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KBO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고요. 야구를 이제 막 재미를 느끼는 저를 보충해 주실 자칭 타칭 야구 전문가 호소인 김종원 씨도 오셨습니다. 종원 씨 요즘도 야구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야구는 뭐 항상 열심히 보죠. 사실 매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 같은 간단한 브리핑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개 팀이요? 네.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순위표가 좀 이제 좀 굳어진 것 같아요. 2강 그리고 5중, 6중, 2강, 6중, 2약 이렇게 좀 약간 굳어진 것 같아요. LG 하나가 상위권을 부럽다.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위권에 6개 팀이 있고 하위권에 두산과 키움. 사실 근데 이거 두산하고 키움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1약과 1최약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죠. 완전한 꼴찌. 네, 그런데 뭐 사실 근데 지금 8위인 NC와 1위인 하나가 8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8경기 차이를 뒤집긴 물론 힘듭니다. 지금 네. 그 두 팀의 그 실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뒤집긴 힘들지만 뭐 속단하긴 이르고 충분히 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뭐 2, 3위권까지는 하위권에 아직 지금 속해 있는 뭐 NC나 기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중위권 싸움은 지금 뭐 거의 매주 순위가 바뀌고 있죠. 매주가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순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SG 랜더스 리뷰를 하셔야 되는데요. 쓰기요. 팬으로서 네. 솔직하고 가감 없는 리뷰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올 시즌은 못할 줄 알았어요. 아예 완전 망해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선방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개편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빠따가 좀 버텨주는 와중에 투수가 못할 줄 알았지. 투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빠따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근데 그 지금 이런 거 치고 오늘 이제 6월 14일 토요일 기준으로 승패 마진이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5할 승률 이상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승패 마진이 플러스 2면 사실 이제 가을 야구를 가는 게 맞는 성적인데 올 시즌 이제 하위권이 너무 두터워서 약간 애매한 순위 경쟁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면 기적이다. 이 정도면 선빵했다. 선방했다. 매우 훌륭하다. 오.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아쉬운 건 상당히 많죠. 아쉬운 건 상당히 많아요. 뭐가 있나요? 아쉬운.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빠따. 이 빠따가 타자인가요? 네, 타자죠. 아. 네, 그러니까 공격력이 매우 아쉽다. 일단은 SSG 랜더스 전신인 SK 와이번즈 시절부터 나름의 그 선진 야구를 추구하는 팀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OPS 시스템도 상당히 빨리 도입했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처럼 뜬공 혁명이나 아니면 홈런을 좋아하는 흔히 말해서 홈런을 선호하는 팀 그런 뭐라 그래야지 팀 색깔을 갖춘 지 제일 오래된 클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격력이 항상 뭐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웬 이상한 감독이 오면서 스몰볼을 선언하면서 이제 조금 팀 기조가 좀 바뀌고 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그래도 홈런을 많이 치는 팀이고 홈런을 많이 칠 수밖에 없는 구장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력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팀이에요. 근데 네. 올 시즌은 지금 리그 최하위거든요. 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심각했고 지금 그나마 좀 약간 사람답게 그래도 야구 선수다? 야구 선수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위가 지금 이제 키움이 원래 키움보다도 못 쳤어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꼴찌였어요. 그래서 심각했는데 어쨌든 뭐 최정 선수가 돌아오면서 그쵸. 회복을 좀 하고 있긴 해죠. 근데 결국엔 또 최정도 못 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SK든 SSG든 통칭해서 약간 쓰그로 하면 우승할 때 보면 최정 앞뒤로 한두 명이 잘하면 돼요. 그 앞뒤로 최정이 좀 잘 3번 버텨줘야 치는데 되는 건가요? 잘 버텨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야구에서 슈퍼스타 한 명 있으면 그 선수 잘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 다른 선수도 웬만치는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네. 예를 들어 지금 최정이 3번에 있는데 2번하고 4번에 진짜 못하는 애를 둬요. 그러면 2번하고 4번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그쵸. 3번 최정은 승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걸으면 되니까 일루로. 그렇네. 네,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 한 명이 팀에 있으면 그 슈퍼스타 한 명이 잘하기가 진짜 힘든 스포츠예요. 슈퍼스타 저물어 가겠네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으면 그 팀에. 그쵸. 그게 네. 그래서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 최정만 잘하면 야구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SSG가 가을 야구로 가고 우승을 하는 조건은 앞뒤에 받쳐주는 두 명이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최정하고 승부를 하니까. 그래서 최정도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죠 서로. 음. 근데 올 시즌은 일단은 최정이 못해요. 아, 변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야구를 본 한 거의 뭐 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뭐 최정이 존재하는 순간이 거의 항상이었으니까 그 순간에 최정이 못했던 적은 없어요. 팀의 주축이었고 한 2010년대부터는 거의 그냥 팀에서는 없어서는 그쵸. 안 되는 선수였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KBO 최다 홈런이기도 하고 뭐 음. 막 각종 기록들을 은퇴할 때는 아마 다 갈아치울 거예요. 뭐 최다 홈런 안타는 모르겠고 타점 뭐 득점 뭐 이런 거 다 갈아치울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누적 스택에 있어서는 최정을 넘을 선수가 없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여튼 올 시즌은 못한다. 올 그러니까 시즌은 못한다. 아직까지. 아, 또 그러니까- 다시 잘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최정 걱정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쵸. 다시 또 자기 실력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올 시즌은 부상도 있었고 지금도 다시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은 힘든 시즌이 되지 않나.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박성환이나 아니면 한유섬과 같은 잘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처지고 있나요, 타격에서의 좀? 성적을 좀 못 내주니까 또 부상 LAD와도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고 그 외에 백업 선수들 주축 선수들 가릴 거 없이 부상이 좀 많은 시즌이라 그냥 팀의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약간 종원 씨의 베스트 워스트 선수는 약간 똑같이 최정인가요? 베스트도 베스트요? 되고 워스트도 되는. 베스트는 최정이고요. 네. 워스트? 네, 워스트 너무 많은데. 워스트 너무 많은데. 아, 딱 그러니까, 한 명만 꽂자면. 그러니까 한 이거를 한 2주 전에 물어봤으면 정준재 선수라고 네. 나름 우리 신인급 선수고 기대받는 선수긴 한데 그 선수가 있어요. 올 시즌 주전 1루로 쓰겠다고 감독이 스프링 캠프부터 선언한 선수고 지난 시즌에는 정말 잘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진짜 개 못했어요. 아, 죽을 썼나요? 아 뭐 말도 안 되죠. 리그 전체 타율 꼴찌였을걸요? 거의 한동안. 요즘은 좀 오마이갓. 회복해서 그냥 적당히 못하는 애로 되는데 그래도 뭐 한 2할 1푼 2푼 치고 있는데 사실 홈런 치는 선수도 아니고 안타 많이 치어야 되는 선수가 그러고 있어요. 좀 깝깝하긴 하죠. 하여튼 뭐 그리고 약간 비상식적인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조금 어이없는 것들. 어이없 타격에서 음. 번트를 대야 되는데 자꾸 이 새끼는 왜 희생 번트를 아니 이 새끼라뇨. 희생 번트를 나보다 어리지 않나? 아 모르겠는데 아마 어릴걸요? 어리겠죠, 이제 이제는 어리겠지. 야구 선수들이 이제 그 대졸이니까 조금 대졸이니까 나보다 어릴 텐데 어리겠지 이 새끼? 한번 이따 체크해 봅시다. 네, 이따가 한번 여하튼간에 확인해 보고. 희생 번트를 대야 되는데 자꾸 그 자기가 살려고 번트 대고 막 뛰어나가니까 번트 못 대고 삼진 먹고 이러니까 좀 빡친 적이 많았어요. 하여튼. 또 그 선수만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나 어차피- 살고 보자. 아 모르겠어요. 지가 못하면 뭐 지가 잘리는 거지 내가 잘리나. 근데 약간 쓱도 못하면 2군으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약간? 아니면 아예 잘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SSG도 그 육성 파트가 정말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시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또 이제 육성인데 육성 파트는 사실 올 시즌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올 시즌 정도면은 정말 잘하는 편이에요. 타자 중에서 나온 S급 선수가 최정 이후에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SK 내에서 신인들도 키운. 없고 키운 선수가 뭐 거의 뭐 상무에서 커오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주워오거나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이라 육성한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최정 제외하면 뭐 박성환, 최지훈 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아쉽고 아쉽다기보다는 박성환 사실 상무에서 커왔고 최지훈도 대졸 선수였기 때문에 2군에서 육성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선수라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대체 우리 팀은 언제쯤 육성이 정상화가 되는 걸까? 투수 파트는 매해 그래도 투수는 간간히 나와가지고 뭐 좀 넘어가긴 하는데 투수 여하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 선수가 없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 나이 좀 돼야 되는데 이미 부상 선수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2군에서 계속 그냥 그 계속 올리고 부상하신 있어요. 분들 부상 내리고 다시 올리고 하니까 2군에서 좀만 잘 친다고 하면 다 1군에서 올라오는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 뚜렷한 성적을 내는 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영우 선수가 그나마 올 시즌 자리를 잡았는데 그 선수도 정말 오래 고생한 포수고 뭐 그런 걸 제외하면은 조영우 선수 정도 제외하면 사실 육성은 올 시즌 타격에서는 더 아쉽다. 차라리 투수 쪽 육성이 훨씬 잘 되고 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일 큰 게 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 SSG 랜더스로 넘어오면서부터 생긴 이슈인 것 같긴 한데 프런트가 상당히 뻘짓을 너무 많이 해요. 무슨 뻘짓을 했길래 프론트가 뭐 김강민 선수를 팀 레전드인데 하나로 보낸 것도 있지만 뭐 여러 논란이 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인사들을 기용한 것부터 또 최근에는 이제 추신수 선수를 이제 전 추신수 선수죠. 추신수 선수를 이제 육성 총괄 및 구단주 보자 이 역할로 이제 프런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군 감독으로 본인의 외삼촌인 박정태 전 이제 롯데에서 떴나요? 하여튼 그 분을 모셔왔는데 그분이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제가 알기로 와우. 네 그거 아이고. 그 정도는 뭐 크보에 많으니까 그렇다 쳐요. 뭐, 그쵸? 근데 음주 후에 아마 버스 기사 폭행한 걸로 입건된 적이 있어요. 아, 음주하고 네. 또 사람을 때렸다? 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버스 기사니까. 버스 기사님을 운전하고 계시는. 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어가지고 이군 감독으로 앉히려다가 여론에 의해서 실패했고 또 아마 당시 KBO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군 감독으로 앉히면 이건 징계를 검토해보겠다. 왜냐면은 그거 뭐 폭행할 당시에는 야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야구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니까 KBO에서 징계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전에도 뭐 강정호 선수나 오승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뭐 각각 뭐 음주운전이나 원정 도박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징계를 때렸을 거예요.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것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그 사람을 다시 2군 고문 역할로 현재 기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문이라는 역할이 사실 무슨 역할을 하는 그냥 뭐 건가요? 조언해주고 첨언해주는 정도니까 이게 사실 뭐 돈을 주고 고용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논란이 되는 사람을 굳이 그런 자리에 앉혀야 되냐라는 이제 팬들의 그 반발 심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필 문제가 오늘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오늘이 은퇴식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은퇴식이 오늘인데 아 오늘인가요? 이제 곧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제 시작하겠죠. 곧.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 야구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타자 중에 있어서는 추신수를 뛰어넘을 선수가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굵직한 선을 남긴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뭐 사실상 이치로와 오타니 정도를 제외하면 뭐 추신수 선수가 제일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타자 중엔 그 정도로 좋은 선수인 건 맞은데 그거와 별개로 자꾸 이런 쓰잘데기 없는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나 프런트 측과 그래서 참 이 정용진 구단주와 어렵네요. 네. 프런트가 이 개 같은 판단으로 팬들에게 쓴소리 듣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거 왜 계속 이게 매년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 김강민 보낼 때도 그랬고 뭐 그 김성용 전 단장인가요? 그거 네. 선임할 때도 뭐 그랬고 최근에 또 다시 결국에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잘랐지만 스카우트 3팀장인가 또 데려왔다고 하고 뭐 계속 이런 논란들이 야구 외적인 논란들이 생기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받죠. 그렇죠. 그러면 그 프런트 분들이 이거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안 봐. 팬으로서 안 봐. 한마디 아니 뭐 팬으로서 한마디 내가 해보세요. 한마디 한다고 하면 뭐해? 어차피 바뀌지 않는데. 팬으로서 찐 아니, 팬으로서 한마디. 팬들이 이미 뭐 커뮤니티든 각종 그런 뭐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 되고 이미 댓글창이 다 그걸로 도배가 된 적도 있는데 신경도 안 쓰는데 하지만 그건 익명이잖아요. 나도 실명을 야, 그거는 하고. 실명이지 뭐 사실.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어쨌든 그래도 그 뭐 잘해 주십시오. 총평을 네. 하자면 그래도 아직까지 가을 야구에 있을 희망은 있고 그리고 이런 뭐 많은 논란들이 있는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어쨌든간 김강현 선수도 2년 재계약을 했고요. 36억에 거의 이제 이 정도면은 영구 계약을 한 거죠. 팀과 거의 이제 이적할 확률이 없어진 거고 또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좋은 소식들은 있겠지만 뭐 결정적으로 올 시즌 성적이 잘 나오면 이런 논란들은 묻힙니다. 가을 그렇죠. 야구 가서 잘하면은 가을 야구 가서 잘하면 정말 묻힐 거고 그리고 최정하고 김광현 선수가 있는 SSG 랜더스가 한 번이라도 더 우승을 해야 돼요. 우승 이번 시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못하죠. 아니 정말 아예 0%? 0%는 아니고 뭐 기적이 다 터지면 가능하겠죠. 뭐 이프란 이프가 다 터지면 가능하겠죠. 최정이 뭐 전성기처럼 돌아오고
김광현도 뭐 한 2018년 뭐 이렇게 잘 던질 대로 돌아오고 뭐 이러면 당연히 우승하겠죠. 지금 현재 좋은 소식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필승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각 팀에 좋은 불펜 투수 3명을 뽑으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팀은 현재로서는 SSG 랜더스가 맞다고 봐요. 뭐 기타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그냥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마무리와 셋업 필승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특히 배트가 조금만 더 잘한다면 충분히 우승은 몰라도 가을 야구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대망의 꼴찌 팀, 꼴찌 확정 팀. 쓱은 다 얘기하신 건가요? 수가 없죠. 예, 뭐 이제 없죠. 키움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근데 사실 키움이 현재 10위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단단하고 되게 시멘트 같은 10위죠. 그죠? 근데 이게 깨지지 않는. 이게 근데 이 팀을 이게 참 애매한 게 순위로 비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부터가 완전 논란인데 리빌딩을 하는 게 리빌딩이라는 게 선수들이 나이든 선수들을 다 쳐내고 네. 일부 신입 선수들을 기용해서 그 선수를 그쵸. 키우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네. 의도적으로 탱킹이라고 해서 네. 꼴찌를 해서 하이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들을 먼저 데려가는 그런 과정을 전략이네요, 전략. 그 나름의 전략이죠. 네. 그래서 한 2, 3년을 바라보고 크게 운영하는 시즌이고 그 3년의 방점이 아마 올 시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2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즌을 시작한 거와 다름없는 그런 거죠. 최근 2년간의 드래프트를 봐도 키움 히어로즈가 다양한 뭐 선수들 간의 그 지명권 트레이드를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수급해 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올 시즌 얼마나 이 선수들이 크냐가 그쵸. 선발 기회가 많아진 만큼 좀 더 그렇죠. 네. 성장할 기회를 얻냐가 관건인데 그러기 때문에 올 시즌에 10위를 하는 거 가지고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죠. 어느 정도의 전략이니까 전략이죠. 어느 정도의. 근데 이제 다만 논란은 있죠.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구단이 10위를 지향하고 시즌을 운영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은 뭐 KBO뿐만 아니라 MLB나 이런 드래프트 제도가 있는 다양한 리그에서 일어나는 논란이긴 한데 그리고 KBO만의 논란이 또 있어요. 이 탱킹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MLB 같이 선수풀이 크고 MLB는 뭐 30개 구단이 있고 1년에 들어오는 선수만 해도 뭐 몇백 명이 되니까 그다음 드래프트 선수만 해도 몇천 명, 몇만 명까지 되니까 사실 당연히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한 명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거의. 그렇죠. 높은 확률로 성공합니다. 그쵸. 상위 5명 거의 다 대박 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KBO에서는 상위 5명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10개 구단밖에 없고 완전 작네요. 그렇죠. 고교 선수풀이 너무 작아요. 아마 1,000명도 안 될 1,000명 몇 명이지? 한 3,000명 되나? 정확하게 이거 수치는 모르겠는데 편집자가 하겠지 뭐. 하여튼 선수풀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매우 적어요. 매우 적고 MLB나 NPB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1라운드 1픽 아니면은 좋은 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선수를 보증해 주냐? 그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의 정확한 예시로 하나가 올 시즌을 제외하고 한 최근 10년간 완전 암흑기였. 뭐 10년이 아니고 한 20년간 암흑기였어요. 네. 하위권을 상당히 전전했고 당연히 그럼 좋은 선수들 드래프트 순번이 매우 앞순서에서 시작했을 텐데 그러면 좋은 유망주들을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유망주 중에 성공한 선수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게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선수가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는 거죠.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도박인데요, 그럼? 근데 이게 MLB랐으면 좀 더 확률이 높은 도박일 텐데 KBO에서는 좀 떨어지는 도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애매하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가 올 시즌 리빌딩을 선언을 한 건 어쨌든 간에 좋은 거고 어쨌든 한국형 리빌딩 모델을 키움 선수들이 잘 잡아주면 좋겠지만 키움 선수들이 아니고 키움 구단이 이런 걸 잘 운영해 나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좀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올 시즌 10위를 하는 건 당연한 선택이고 이들의 선택을 비판하는 건 아마 내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키움 팬으로서 10위도 10위지만 일단은 그냥 말이 못해요. 그냥 제가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자꾸 수비에서 공 흘리고 그러니까 수비가 일단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 흘리고 이게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네. 아마 1군 선수와 2군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아닌 게 물론 빠따도 있고 많겠지만 수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야구를 볼 때 잘 치면 이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수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1군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1번은 아마 수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현장에서도 말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수비가 되는 선수가 2군 선수 중에 1군에서 자리 잡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수비가 안 되면 그 선수를 못 써요. 쓰기 쉽지 않아요. 수비가 안 되면. 그래서 수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키움 히어로즈의 성적이든 선수들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플레이들을 비판하기에는 올 시즌은 좀 이르지 않을까. 어쨌든 키움은 내년 시즌을 바라보고 가는 팀이 맞아요. 더 나아가서 내후년. 안우진도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게 네. 아마 시작일 거예요. 네. 안우진 복귀와 동시에 아마 탄력을 받아서 조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그쵸. 하는데 어쨌든 성적으로 가지고는 좀 까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성적 외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일단 키움은 돈이 없어요. 거지예요. 그렇죠. 거지 구단. 어떻게 하면 명칭이 거지냐. 저는 처음에 거지 구단이라는 게 별명인지 몰랐어요. 그 키움이 거지 구단.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올 시즌에 어쨌든 외국인 투수를 한 그쵸. 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시즌을 처음 네. 시작을 했어요. 결국엔 지금 실패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니지 또 한 명도 또 부상이지. 네, 또 부상 당했어요. 자꾸 여하튼간에 아파 애들이. 작년 시즌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10개 팀 중에서 가장 좋은 외국인 투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지? 현재 삼성에서 뛰고 있는 걔 이름 뭐야? 누구? 후라도 그리고 KT에서 뛰고 있는 헤이수스 이 두 선수는 작년에 각각 거의 17승 10몇 승 이렇게 10승 듀오예요. 일단 확실하게 두 자릿수 승수를 보증해준 듀오고 리그에서 정말 손꼽히는 용병 투수였던 건 분명한데 결국에는 이 두 투수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부터 이해가 안 돼. 근데 돈이 없으면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데 네. 지금 결국엔 이 두 투수 대신에 데려온 선수들은 그쵸. 다 방출했고 그 선수의 대체 선수까지 쓰면서 지금 돈을 더 쓰고 쓰는 있는데 거네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더 쓰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게 있어요. 키움이 협상하면 돈의 제한이 리밋이 아마 100 몇만 하여튼 리밋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면. 근데 타구단이 협상을 시작하면 기본 시작가가 1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최대 상한가가 1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상으로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딱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첫 해에는 무조건 100만 달러가 최대예요. 최대치가 100만 달러라서 100만 달러를 넘게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차가 지나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 이 선수가 KBO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100만 달러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협상할 때 이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게요. 대우해줘야겠지만 네. 한 조금만 더 주고 아니 솔직히 구단인데 아니 그 나름 기업인데 1개억이 돈이냐고 얘네한테 돈인가? 그 정도로 돈이죠. 가난한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왜 이게 가난한 거지? 리빌딩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좋은 투수들을 버리면서까지 야구를 하는 게 참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리빌딩을 위해 전략인가요? 뭐야 이 선수 버린 거야?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잡은 거지 냉정하게. 그래서 리빌딩을 위해서 지기 위해 야구를 하는 것이 정말 스포츠 정신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올 시즌에 용병 투수 한 명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커요. 투수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144경기 치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닝으로 치면 다진다고 해도 8이닝은 해야 되니까 네. 원정에서도 8이닝 8회까지는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만 계산해도 대략 뭐 거의 1000이닝이 넘어가거든요. 그 이닝을 누군가 던져줘야 돼 반드시. 그렇죠. 1군도 그렇고 2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그만큼의 투수가 필요해요. 네. 근데 키움이 현재 그 정도의 투수를 투수가 보유하고 있냐? 없어요. 네. 그러지 않은데 외국인 투수 한 명으로 버티려는 시즌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프런트가 이게 맞는 계산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런트가 키움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뭐 돈벌이 구단으로 쓰고 있는 건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키움은 외국인 투수 이런 논란을 배제하고도 돈을 안 쓰는 구단이고 돈이 없는 구단이에요. KBO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모기업이 없는 구단이에요. 맞아요. 히어로즈 구단이죠. 히어로즈가 이제 그거 지금 현재 그 구단주가 뭐 있으시죠. 구단주가 어쨌든 뭐라 그래야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다른 9개 구단 물론 이익을 추구하겠죠. 하지만 어차피 그가 쉽게 말하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도와줘요. 엄마가 모기업이 있어요. 삼성, 뭐 한화, SSG, 그쵸. LG 뭐 다 빵빵한 대기업들이 모기업이에요. 그렇죠. 저희 그래도 네이버가 가져간다는 소문이 있던. 가져갔으면 거짓말인가요? 옛날에 가져갔지. 아니 그 팔았으면 옛날에 팔았겠지. 제가 알기로 SSG가 SK 당시 인수할 때 제일 거짓말인가요? 먼저 접근한 구단이 키움 히어로즈였는데 키움이 거절했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판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팔면 좋겠죠. KBO 발전에 있어서 키움도 어쨌든 그쵸. 조금의 그런 뭐라 그래야 돼. 돈을 확보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그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참 아쉽습니다. 육성을 잘하는 구단이면 분명하고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3명의 선수가 다 키움 키움 히어로즈 히어로즈 출신이라고 출신이고. 생각하면 정말 육성에나 아니면 이제 스카우팅 쪽에서 파트에서는 좋은 그런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자원들을 정도면? 많이 네. 가지고 있는 구단인데 지금 뭐 당장 이정우, 김하성, 김혜성 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그쵸. 뭐 준주전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아쉽죠.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선수들을 현금 트레이드든 지명권 트레이드든 하면서 팔아버렸잖아요. 뭐 최원태라든가 아니 뭐 그거 더 멀리 가면 사실 뭐 박병호나 서건창 뭐 주요 선수들이 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 버렸으니까 팀의 레전드 선수들을 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리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돈이 없으니까. 진짜 왜 그러? 아니, 근데 그건 이해가 돼. 돈이 없어서 못 잡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진짜 여하튼 진짜. 이게 근데 사실 이것도 있어요. 이게 문제냐? 셀링 클럽이 문제냐? 흔히 셀링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잘 선수들을 육성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팔아서 거.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스포츠 클럽들이 분명 많아요. 특히 뭐 그 유럽 구단, 유럽의 여러 축구 구단에 가보면 셀링 클럽이라는 그 구단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하고 뭐 당장 같은 종목의 야구만 봐도 MLB에는 빅마켓과 스몰마켓으로 해서 스몰마켓은 얘네도 돈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선수 연봉이 높아지니까 적당히 잘하는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바꿔와요. 유망주들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게 존재는 해요. 근데 키움의 이런 심한 거 아닌가요, 키움은? 그렇죠. 그런 적당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전략이 있겠죠. 당연히 스포츠 구단이니까 이기기 믿을게요. 위한 네. 그런 모델들이 있을 거고 해외 여러 구단들을 참고해가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아마 한국이라는 이 KBO의 그 작은 선수풀 특성상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름 키움에서 S급 선수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송성문이 완전 잘해주고 있잖아요. 송성문을 S급 선수로 볼까에는 좀 이견의 애매해요? 여지가 있겠지만 애매하죠. 팀에서는 S급입니다. 팀에서는 S급 맞죠. 팀에서는 S급이 S급입니다. 맞죠. 뭐 올 시즌 당장만 봐도 S급 선수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사실 앞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강했어요. 뭐 그렇죠.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우 이 정도 선수들이 너무 강력한 임팩트를 이렇게 딱딱딱딱 주어갔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비하면 분명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손성문 선수 좋은 선수지만 아마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때가 되면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하튼 한 이 정도로 키움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키움 화이팅. 총평을 조금 해주자면 그러니까 키움은 더 이상 시즌을 기대할 게 없죠. 그냥 한 게임 이길 때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냥 한 게임 한 게임에 행복해야 네. 하고 그다음에 뭐 한 게임 좀 길게 안 봐요. 선수들이 어쨌든 자리 잡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성장하는 과정. 네. 누가 될지 아직까지 막 눈에 이렇게 띄는 선수가 제 눈에는 없죠. 별로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좀 다수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포지션에서 걸쳐서. 그래야지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하지 않을까. 내년 시즌에. 그렇죠. 어쨌든 네. 내년 시즌은 안우진 선수가 돌아오고 그렇죠.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1선발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좀 타선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안우진도 어차피 미국 갈 거예요. 걔도 가요? 안우진 정도면 가죠. 안우진이 정말 S급인데. 그만.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SSG랑 키움 팬이라서 두 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중점적으로. 마지막으로 뭐 그래도 시즌 그 총평 정도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대되는 점들을 조금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야구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몇 개 짚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누가 가을 야구에 갈 것인가. 이게 항상 매해 그쵸. 그거긴 한데 올 시즌 작년 시즌도 그랬지만 올 시즌도 순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특히 중위권 싸움이 정말 박 터지고 있는데 과연 롯데는 가을 야구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한화는 몇 위를 할까 끝났을 때 이 두 개가 가장 키포인트지 않을까. 리그를 보는 재미는 그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기아는 과연 언제쯤 작년 그 우승자의 위험을 대처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가 이 야구 시즌 전에 순위 예측을 한번 했어요. 예측을 했었잖아요. 예측을 했어요. 근데 바뀌셨나요? 지금 마음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맞힌 거는 12 키움밖에 없어. 그건 근데 지나가는 이렇게 강아지들도 다 맞출 수 그치 있는 지나가는 순위. 개도 다 맞추지. 그
그리고 뭐 1위를 예측했던 기아가 7위에 있고 그쵸. 그나마 LG가 삼성보다 잘할 거라는 그거 하나 맞춘 것 같고 SSG 순위도 비슷하게 맞춘 것 같아요. 5위권에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정도지. 사실 롯데랑 하나가 이렇게까지 저도 이렇게까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물론 뭐 롯데는 현재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시즌 초에 잘 나갔을 때에 비하면 조금 성적이 처지고 있긴 한데 물론 최근은 좋지만 하여튼 이게 어떻게 최종 순위가 예측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대기록을 가진 세우는 선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아의 최영호 선수라든가 양용준 선수 또 SSG 랜더스에는 김광현과 최정 선수 또 뭐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 같이 좀 굵직굵직한 KBO의 한 획을 그었던 선수들이 이제 약간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성적으로 이제 마무리할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신인왕은 누가 탈지. 뭐 KT 위즈의 안현민 선수가 현재는 유력한데 그렇게 잘 치는 선수가 2군에서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왜 우리 팀은 안 나오는지 우리 팀은 왜 없지? 아니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아니 뭐 잘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네. 순위 예측을 해야 되나요? 1위만 합시다. 1위만? 우승팀만. 우승팀만? 아니, 어차피 그러면은 1위랑 5위 합시다. 1위랑 5위. 오케이. 원래 이게 제일 그 강권이니까. 네. 1위랑 5위. 1위 누구 생각하시나요? 저는 LG 트윈스가 할 거라고 봐요. 그때도 말했지만 전력이 가장 고르게 안정화돼 있는 팀이긴 해요. LG 트윈스가 현재 타선, 투수, 뭐 그러니까 선발, 불펜 다 봤을 때 큰 구멍이 없어요. 돌아올 선수들도 있는데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거면 LG 트윈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번 주말 두 경기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시즌을 길게 놓고 봤을 때 하나의 타선의 그 약점을 얼마나 잘 봉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LG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5위는 5위는 SSG가 해야지. 아니 해야지요? SSG가 더 높게 올라가야지. 5위는 저는 그러면은 이건 뭐 피묻히기도 아니고. 근데 1위보다 5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롯데부터 NC까지 다 가능하니까. 두산 팬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 할 걸? 9경기 빡세긴 한데 할 수. 그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나만 뽑자면. 하나만. 네. 뭐너 키움하게? 네. 안 돼. 키움 안 돼야. 키움 15경기를 뒤집은 적은 없어. 근데 저는 이번 키움 저만의 목표를 세웠어요. 승률 0.3을 꼭 넘기길. 그 못 넘긴 적이 거의 없을걸요 진짜. 뭐 여하튼 저는 5위 그러면은 네 5위. 그 종원 스픽. 롯데 자이언츠로 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왜죠? 그래야 재밌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아니 물론 나는 롯데가 가을 야구를 무조건 갈 거라고 봐요. 이 정도 전력이 갈 거라고 보는데 갈 것 그래도 같은데. 갈 거면 5위부터 들어와야지 무슨 어디 3위부터 앉으려고. 야구계 꼰대신가요? 아니 롯데가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그렇죠. 롯데 완전 오래된 건데. 뭐 장난이고 사실 근데 롯데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의 그 불펜 투수들의 이런 퀄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도 타선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보세요. 이거 성적 보면은 롯데 팀 타율이 2할 8푼 8리로 압도적인 1등인데 평균 자책점은 4.91로도 거의 키움에 이어서 압도적인 꼴찌예요. 키움 빼면.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력이 얼마나 버텨줄지가 의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롯데가 조금은 처지지 않을까 해도 시즌 후반기에 좀 지칠 때쯤 되면 이제 아직 여름이 안 왔습니다. 맞아. 여름이 오면 또 날씨 더워져서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받는다고. 그래서 투수들이 성적이 더 떨어질 텐데 그때 롯데 선수들이 얼마나 버틸지가 좀 관건인데 그래도 가을 야구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예측은 꼭 맞추시길. 저번에 내가 하면 다 완전 틀리는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완전 틀려가지고. 그럼 제 LG 약간 빅피처인가? LG를 1등을 절대 안 시키겠다는. 그럼 하나가 1등인데 그건 또 보고 싶지 않은데. 왜요? 암흑기가 길었잖아요. 한 번쯤 할 수 있지. 그런 팀이 하나쯤 있어야 돼. 진짜 너무하네. 하나 팬들한테 물매 맞아요. 하나 팬이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야구 얘기를 이렇게 쓱 해봤는데 뭐 오늘 어떠셨어요? 야구 얘기를 사실 저 혼자 하긴 했는데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번 야구 얘기보다 좀 알아듣는 게 많아졌어요. 성장했다. 성장했다. 네. 좋습니다. 성장했다. 뭐 저도 야구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게 사실 야구 얘기를 했을 때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떠들다 보니까
이게 저는 맞나? 오늘 학생입니다. 그래서 뭐 좀 혹시라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좀 나와서 같이 떠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야구 찐팬 출연자 구해요. 네, 어쨌든 빠삭하게 아는 구독 과 좋아요, 네, 해주세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먹어봤는데 떡볶이 맛. 이건 먹어봤어요. 나는 앞에 있는 이거 앞에 한 끼 통살 먹어봤어. 거. 이렇게 먹어봤는데 스테이크용 모델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맛있겠는데? 쇼호스트야? 여러분 저희가 감사하게도 협찬은 아니고 저희가 돈 주고 샀는데 저희가 소정의 그 필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 끼 통살을 살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마침 보고 있다. 그러면은 당장 네. 구매하십시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성장도 된답니다.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